존재의 숲에 있습니다. 예도는 지금부터 프락시스와 포이에시스의 구분을 통하여 왜 예술가들이 포이에시스를 회복해야 되는지에 관하여 고대 그리스 철학부터 출발하여 긴 여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1차 자료 강의는 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전반 1, 2, 3, 5권 영혼에 관하여 마지막 부분, 그 다음에 니코마코스 윤리학, 이런 것들이 함께 들어가고요. 또 자연학, 물리학 2권, 그리고 여기에 대한 탁월한 해석을 가한 하이데거, 후기 하이데거의 백말켄에 수록되어 있는 이정표라고 번역되죠. 그죠? 길 표지판인데, 여기에 수록되어 있는 폼 베젠 운트 베그리프 데얼 피지스, 아리스토텔레스 피직, 번역하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자연의 본질과 개념에 관하여 라고 하는 하이데거의 탁월한 작품. 이거 정말 좋은 책입니다. 번역 안 됐겠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진리와 방법 2부의 뒷부분, 내용 없는 일간, 아감벤의 8장, 인간의 조건 1장 3장 정도. 오늘 강의의 무게가 나타나죠. 여러분, 하이데거를 통하여 아감벤으로 이어지는 이 철학에서의 미학은 오늘날 예술가들이 잃어버린 진리 개념을 회복하라는 명령과 다름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모든 인간의 행위를 프락시스라고 번역하죠. 이게 인간의 조건 1장 3장에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포이에시스로부터 이 프락시스로 뒤집어지게 되었는지 이 아감벤도 분석하고 있는데요. 역시 깊이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원전을 헤집고 끌어낸 하이데거의 어떤 진리 개념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아감벤 하이데거 제자, 실제로 교류를 했고요. 하이데거 말년에 아감벤은 젊었겠죠. 그 당시 어느 정도. 오늘날 우리는 예술가의 행동이든 행위든 정치인의 행위든 노동자의 행위든 그리고 어떤 교육자의 행위든 모든 행위를 프락시스라고 해요. 구분하지 않고. 그런데 이게 근대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은 존 로크의 어떤 부의 기원과 또한 소유의 기원, 애덤 스미스의 부의 기원, 그 다음에 마르크스의 인간성 자체의 표현, 이런 것들이 노동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프락시스는 노동의 개념이 아주 중요한 것으로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술가의 행위 역시도 포이에시스가 아니라 프락시스로 읽혀지게 된 이러한 전도된 현상이 근대를 가로지고 고대 로마로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포이에시스는 향년에서 플라톤이 어떤
진리의 현존과 연관하여, 그죠? 사물의 부재로부터 사물의 현존으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생산과 연관시켰고, 이것을 자연 사물과 또한 인간의 활동을 통한 예술의 어떤 테크네의 관계를 확실하게 구분하지 않아요. 포이에시스는 어찌되었건 사물의 부재로부터 사물의 현존으로 가져오는 그러한 생산을 나타내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를 통하여 구분되게 돼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연학, 곧 물리학 이권에서 이 자연 사물 자체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현존하게 하는데, 이것과 예술가의 테크닉, 어떤 기술과 예술가가 갖고 있는 특정한 재능을 통하여 다시 자연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부재가 현존으로 드러나는, 예술가의 작품을 통하여 드러나는, 이것은 다른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자연 사물 자체는 자체 안에 아르케를 갖고 있는 거고, 예술가의 활동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은 자연 사물 자체 안에 아르케가 아닌 인간 활동, 그러니까 자연 외부의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포이에시스는 자연 스스로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현전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을 통하여 부재한 자연 사물을 현존으로 가져오는 모든 활동을 포이에시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는 예술가의 활동만이 아니라 또한 수공업자, 또 다양한 부재한 사물을 자기의 테크닉을 통하여 현존으로 길어 올리는 모든 사람, 조각가, 시인, 정원사, 여기에 다 포함되겠죠. 그죠? 이런 방식으로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포이에시스 개념을 보다 세밀화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예술 활동이든 아니면 인간의 어떤 생활 필수품을 만드는 그러한 장인이든 어찌되었건 인간의 테크닉, 기술을 통하여 사물의 부재가 현존으로 드러나는 게 포이에시스라고 한다면, 이 부재에서 현존으로 데려오는 거는 하이데거적 용어로 뭐예요? 음패에서 탈음패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진리와 관계되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의 이 부분은 하이데거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그 부분에서 참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 적용시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에서 중요한 게 디나미스와 그 다음에 에네르게이아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디나미스는 라틴어로 포텐치아로 번역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디나미스는 잠재태요. 어떤 잠재적으로 숨어 있는 힘인 거예요. 이게 부재한 상태겠죠. 그죠? 이게 현실태가 되는 게 에네르게이아예요. 이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다른 용어로 바꿨는데, 그게 바로 엔텔레케이아예요. 그러니까 에네르게이아와 엔텔레케이아는
어떻게 보면 에르곤, 작품과 관계되어 있었어요. 응? 예술가의 작품, 미학에 적용시킨다고 한다. 그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예술가의 작업장에 아니면은 목공소의 작업장에 재료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 망치, 끌, 목재, 그 다음에 대리석. 응? 이 돌을 깎아서 조각가는 조각을 하잖아. 막 널브러져 있다고. 그 다음에 또 예술가가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그러한 것들이 예술가의 작업장에 곳곳에 널려져 있어. 그것 자체는 뭐예요?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적으로 보면 디나미스. 이것을 예술가는 자기의 어떤 테크닉을 통하여 작품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품이 뭐야? 어떻게 보면 엔텔레케이아, 에네르게이아.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는 뭐죠? 예술가 자신의 어떤 실천적 의지보다는 예술가가 부재한 자연 사물을 디나미스의 상태에서 잠재적인 힘으로 나타나는 그런 상태에서 에네르게이아로 끌어올리는 거. 이 작품인 거예요. 초점은 예술가의 재능도 중요하지만 뭐죠? 작품 자체. 진리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여기에 방점이 가 있었던 거야. 이게 예술 작품의 에네르게이아적인 현전, 이게 오늘날은 사라지고 칸트의 미학만 봐도 천재성, 공통감과 그 다음에 직관의 능력, 어떤 미적 형식, 이런 것들은 예술가 자신의 어떤 주관의 능력과 관계되어 있었죠. 헤겔한테서도 정신의 현명과 관계되어 있었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서 근대로 오면서 예술가의 어떤 주관적 능력이 미학에서 매우 중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는 점점 그 의미를 잃게 되고, 이게 이제 프락시스로 뒤집어지게 되는 거예요. 정치인의 실천, 그 다음에 노동자의 실천, 그 다음에 예술가의 실천, 이게 행위 중심으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예술가의 행위 자체, 창조적 활동 역시도 프락시스와 관계된 거죠. 그죠?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는 증발하게 돼버립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진리가 자기 자신을 스스로 드러낸다고 합니다. 이것은 탁월하게 후설의 현상학 개념을 하이데거가 이미 존재와 시간에서 뒤집어서 존재 자신이 자기 스스로를 드러내는 여기에 적용시키잖아. 인식 바깥에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해진 거예요. 존재의 현상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식 주체를 넘어서는 게 바로 존재라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죠, 뭔 말인지. 그래서 진리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는, 사물이 자기 자신의 진리 현상을 드러내는 이러한 존재론적 개념이 미학에서는 사라져버렸어요. 예술가 자신의 창조적 재능과 천재성,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포이에시스가 프락시스의 개념을 대체하게 된 거야. 이것은
탁월한 20세기에 오늘날까지의 세계적인 미학자 아감벤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히 하이데거 제자예요. 아감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포이에시스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포이에시스가 프락시스로 점점 변질되었는지를 언학적으로 파악하는 방식으로 나가봐야 되는데, 그 전환은 근대도 아니에요. 그리스 문화에서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이 포이에시스를 악투스, 행위, 오페라리, 작업, 오푸스, 작품, 파케레, 만들다, 파툼, 사실, 악투알리타스, 현실성, 이런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실용적이죠, 그죠? 로마인들의 어떤 이러한 현실성과 실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미 그리스인들의 어떤 사유방식에서 로마인들의 사유방식으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진리 현전이 중요했던 포이에시스 개념은 예술가의 행위, 작품으로, 그래서 뭔가 존재론적인 미학의 드러남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미 로마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포이에시스가 악투스가 되고 악투알리타스가 되는, 실제 현실성과 관계된 어떤 그런 것들이 중요하게 된 거고, 예술가의 행위와 그 다음에 작품과 또한 만드는 것과 사실, 이러한 현실성과 관계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예술가에게 중요한, 예술가 자신의 재능이 중요한 어떤 그런 기반이 이미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클라스가 나오죠. 이 고전의 능력인 거야,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하이데거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고대 철학으로부터 끌어낸 그리스인들의 사유는 삶은 자기 자신의 진리를 인간에 의하여 조작해서 진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물의 진리, 삶은 언제나 자기 자신의 힘을 스스로 드러낸다라고 본 거예요. 예술가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야. 그게 예술가가 이러한 존재론적 기반의 포이에시스의 어떤 원리 없이 자기의 대가리의 재능으로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방점이 존재론적 진리 현념과 그것을 통한 작품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예술가 자신의 주관의 능력과 재능으로 가 있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은 오늘날 예술가 자신도, 대가들의 작품들은 그 자신의, 예술가 자신의 특정한 주관적 재능과 그가 기술이 좋아서 작품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해요. 중요합니다. 이거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물이 자기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내. 그래서 예술가 자신이 오랫동안 이러한 진리 현면에, 진리 사건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그 의미를 잃게 된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 기반이 사라져 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프락시스가
예술가 자신의 활동이 돼버린 거예요. 포이에시스의 그 중요한 진리 사건으로서의 개념은 없어져 버리게 돼요. 여기로부터 나타나는 예술가 자신의 미적 재능의 그 존재론적 힘을 상실한 인생론적 재능만을 갖고 그것을 미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가벼운 그런 예술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이 점에서 하이데거와 아감베는 오늘날 미학의 탁월한 혁명을 가져왔어요. 마르크스로 넘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노동 자체가 가장 중요한 개념이 돼버린. 노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노동은 어떻게 보면은 아주 중요한 활동이기는 했지만은 이것은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노동을 육체 노동으로 제한시키고 그리고 이것을 어떤 삶의 조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뒤집어 놓기 이전에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 육체 노동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죠? 이 세계에는 그러면 육체적인 노동으로만 인간의 활동이 제한된다 그러면 얼마나 삭막하겠어. 여기에는 해석학적으로 비판되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 막스적으로 볼 때는. 왜? 그리스인들은 이러한 노동을 통하여 생존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 그것은 노예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러니까 이것은 노동의 개념의 중요성을 몰랐다는 게 아니에요. 생활의 필수품, 필요한 것에 굴복한다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에 대한, 그죠? 그 주기를 상당히 인간의 생물학적 순환과 맞추고, 그리고 그 필요성을 인간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생존을 위한 어떤 그러한 필요를 위하여 아주 중요한 활동이 노동이라는 것을 그리스인들도 몰랐던 것은, 그러나 이러한 생물학적이고 생리학적인 그래서 인간의 몸의 순환에만 맞추어서 노동에만 모든 것들을 다 바치고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활동 전반에 있어서 부분적이라고 봐도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동자의 권리, 노동력, 이런 것들을 통하여 마르크스가 이 사회 기반에서의 노동의 중요성을 또다시 주창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그러니까 노동자의 어떤 그 여가 시간이라든지 노동자가 자기 자신의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데 노동만 하고 살아서는 안 되고, 그들이 정신활동을 통하여 자유로운 자기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를 일으키고, 그리고 인간의 삶의 조건으로부터 노동만 하는 것은 진정한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노동자의 조건을 개선하자. 이것도 뭐예요? 노동자는 노동만 하고 사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랑시에르 역시도 플로레타리아의 밤에서 노동자의 개념을 바꿔버리잖아. 그죠? 이런 것처럼 그리스인들 역시도 노동의 중요성을 알았지만 이런 자연의 순환의 주기와
인간의 생물학적 순환의 주기를 맞추어서 그 필요에만 국한되는 것은 인간의 정신의 자유를 억압한다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프락시스는 철저히 그리스인들한테는 뭐예요? 이거는 변화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스인들한테는 의지와 관계된 거고 생물학적 조건과 관계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오렉시스, 그리스어로 의지, 그 다음에 에피티미아, 욕구, 티모스, 욕망, 이런 것들이 프락시스와 관련된 개념이에요. 완전 포이에시스랑은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생물학적 조건, 인간의 삶에 필요한 것을 얻는 것에 인간의 욕망, 욕구, 그 다음에 의지, 그것을 의지를 통하여, 실천을 통하여, 노동을 통하여 이런 것들을 얻는 것, 이것과만 관계되어 있었어요. 이에 반하여 포이에시스는 관조를 통해, 그 다음에 진리의 현현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리와 관계된 개념, 자기를 드러낸다. 이 양쪽 다가 있어야 인간의 조건이 완성되겠죠. 그죠? 중세를 통하여 노동은 또한 신성화돼 버려. 심지어 이 포이에시스가 사라지게 된 것은 신학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교부신학자들은 신을 순수 활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투스 프루스. 순수 활동을 통하여 이 세계를 다스린다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개념이 진리 개념을 대체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부터 이미. 그래서 포이에시스는 사라지게 됐어요. 그런데 예술에서 여러분들 예술가들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주관의 어떤 천재적 능력, 그 다음에 글 쓰는 재능, 또 그림을 그리는 재능, 조각을 하는 재능, 그것만 갖고 여러분들이 예술을 해? 중요하죠. 그죠? 그러나 이러한 진리 사건의 참여를 통하여 영감을 얻었기 때문에 작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구 철학뿐만 아니라 문학, 위대한 예술의 대가들은 다 이러한 존재 사건에 참여하는 것을 다 이야기했어요. 자기가 머리가 좋고 자기가 이성이 발달하고 어떤 미적인 수작업이 좋아서 예술 작품이 탄생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오만한 거겠죠. 정말 겸손의 대가들. 시인이 시를 쓰는 데에 그의 재능이 필요하죠. 그죠? 그런데 그것만 갖고 써. 시인 자신이 글을 쓸 때는 이미 나가 그가 돼야 된다고 그랬는데, 블랑쇼도 탁월하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 존재론적인 진리 사건에 참여하는 그 관조의 시간. 그래서 영감을 얻는다는 것은 이 세계와 더불어 함께 있음이 먼저 오랜 시간에 참을성 있는 인내가 전제돼야 된다라. 이것이 포이에시스의 어떤 진리 현현의 개념이다. 같이 갈 수 있다. 오늘날 현대는 이걸 잃어버렸어. 이걸 되찾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술가의 겸손을, 그래서 참을성을 갖고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고 재능을 믿는 게 아니라 자연의 진리, 자기 스스로를 사물이 보여준 그 진리 사건에 바깥으로 나가서 참여, 그것으로부터 영감은 어떻게 보면 신적 호흡과 관련되어 있어요. 맞잖아, 그지? 에스프릿, 스피릿, 이건 정신과 관련돼. 보들레르 역시도 뭐예요? 이러한 영감은 이 세계의 신적인 어떤 영과 교통하는 것이에요. 예술가들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걸 호흡하는 거예요. 릴케도 이런 게 나타나요. 그걸 호흡하는 게 영감이에요. 세계 영혼과 만나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재능으로 글을 쓴다. 그림을 그린다. 상당히 뭔가 어떤 중간의 지점도 못 간 자들이겠죠. 그죠? 이런 사유. 이런 거예요. 이걸 릴케의 어떤 존재의 순수 관계, 오르페우스에게 바치는 노래라고 하는 거기에 나타나는 존재의 순수 관계에 적용시키면 예술가는 표상과 관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계에 열린 공간이 나타날 때까지 관조하는 자들이, 그건 영감을 받는 시간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포이에시스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거 뭐예요? 자기 자신의 대가리를 믿는 거, 이거 하수예요. 자기 자신의 손재주를 믿는 거. 이게 오늘날 그리스의 그 엄청난 존재론적 개념과 연결되었던 그 테크네의 개념을 자기 자신의 어떤 오늘날의 이 테크네의 개념, 고대의 개념이 사라지고 과학기술의 개념으로 변화된, 기술이 좋아야, 테크닉이 좋아야 된다. 이런 현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 바꿔서 사용하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대에 포이에시스를 잃게 된 어떤 현상, 그런 것들을 명정하게 드러내. 예술가가 사물들의 순수한 관계를 본다는 것은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세계에 대한 표상과 관계하는 게 아니라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고 사물들이 순수한 관계를 회복할 때까지 그것을 관조하고 그 고통의 시간, 참을성의 시간에 참여하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이 예술가의 내공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예술가가 그 순수한 관계, 결정되지 않고 미결정의 상태에서 자기 자신에게 들어온 이 세계의 표상이 이제 점점 자기 바깥으로 나가서 사물들의 순수한 관계에 참여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기에서 비로소 세계 내부 공간이 열리는 거예요. 이건 릴케한테 있어서 뭐예요? 어떤 이러한 사물들의 순수한 관계를 보고, 그죠? 그 관계를 글로 옮기는 공간인 거예요. 그래서 벨트 인앤 라움은 릴케한테서는
예술가가 자기 자신의 눈으로 이러한 세계의 사물성, 그저 그렇게 있음, 불교적으로 진여의 마음으로 진여의 세계를 보는 그러한 뭔가 새로운 눈이 떠진, 진리의 눈이 떠진 그 상태는 예술가 자신의 주관의 이성을 믿는 상태가 아닌가. 그건 영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의 언어에서, 외부적 일상성의 언어에서 시인 자신의 내밀성의 언어로 바꿀 수 있는 그 공간이 세계 내부적 공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바로 포이에시스인 거예요. 사물이 자기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보여준다라는, 존재가 자기 자신의 진리를 스스로 드러낸다라. 이것은 예술가들이 자기 자신의 이성을 믿는, 자기 자신의 재능을 믿는,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머리를 믿는, 거기에서 벗어나 사물의 순수한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그것을 관조하고 거기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이에시스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감을 얻는다. 신적 공기와 호흡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교적으로 순수한 영으로 사물을 본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주관이 보는 게 아니라 이 세계와 예술가 자신의 내밀성에 어떤 정신의 상태가 이 세계의 내밀성과 소통한다라. 그것이 바로 신비체험, 릴케가 두이노에서 경험하고 카프리섬에서 경험했대. 그래서 오늘날 포이에시스를 읽고 모든 것들을 프락시스, 예술가들의 실천으로 보는 것은 예술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예술가들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자연의 진리로부터 배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랫동안의 침묵이 가르쳐주는 그 존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난 이후에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한다라는 그 깊은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가벼움은 예술의 대가를 칭송하고 예술의 대가를 숭배하지만 사실은 그의 재능이 아니라 이미 이 세계가 자기 자신을 보여준 그 진리에 오랫동안 참여했던 자들의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오늘날 예술가들은 회복해야 된다. 이게 바로 포이에시스를 회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물들의 순수한 관계를 본다라는 것. 그것은 바로 존재가 자기 자신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에 예술가가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프락시스로 축소된 예술가의 세계, 포이에시스의 회복을 하고 다시 진리 사건이 경험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들이 예술의 대가들은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건데, 철학에서 이 주체 철학의 어떤 그러한 역사가
이런 것들을 흐리게 만들었고, 문화의 언어 영양사 역시도 점점 진리 사건이 예술가 자신의 주관의 창조적 능력으로 변질되게 되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봐야 돼. 그죠? 포이에시스, 시문학, 시의 어원, 불어로 포에지, 독일어로 포에지, 영어로 포이트리. 이 시의 어원이었던 그리스어의 이 포이에시스, 진리와 관계되어 있었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여러분. 건강한 주말 보내시고요. 어디에 계시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잊지 마시고, 애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여건이 되시는 분은 사막의 철학을 위하여, 고전을 위하여 자발적 수업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얘도 물러갑니다. 추스.